62쪽이다. 62쪽에 온도와 열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물질과 입자 해가지고 나와있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입자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물질을 구성하는 매우 작은 크기의 물체들을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자가 뭐가 있어? 물질을 구성하는데 뭘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분자는 안 들어봤니? 자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요런 알갱이들, 요런 것들을 우리는 입자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여기선 지금 입자라고만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형을 써요. 그걸 우리는 입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공 모양으로 하게 되고요. 자 입자는요 매번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체크하자.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을 표현을 할 때 꼬리 가지고 합니다. 움직임이 활발하면은 이렇게 꼬리를 길게 하고요, 움직임이 둔하면 꼬리를 짧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활발하냐 둔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입자들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입자 사이에 뭐가 있느냐? 거리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멀다라고 했는데, 이 입자 자체가 원체 작아요. 워낙에 작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온도 체크하자. 별표 한 번만.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 자 따뜻하다, 차갑다를 가지고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온도는요 체크하자. 입자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 자 그러니까 입자가 계속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활발한 정도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단위를 뭘 쓰니? 섭씨. 도씨를 쓰죠. 도씨. 과학에서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켈빈 들어봤니? 네. 켈빈 어디서 들어봤어? 책에 들어갔어. 켈빈이란 무엇이니? 절대 온도 단위인 절대 온도 단위를 켈빈이라고. 오케이, 절대 온도. 섭씨 온도. 자, 책 읽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죠. 그래서 도씨라는 요런 걸 쓰죠. 자, 얘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물이 열 때 몇 도? 100도. 아니 무슨 소리야. 0도. 열 때? 자, 물이 열 때 몇 도? 0도. 0도. 물이 끓을 때 몇 도? 100도.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섭씨 온도예요. 물이 얼 때를 0이라고 놓고 끓을 때를 100이라고 놔서 이렇게 100등분해 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섭씨 온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0도보다 낮은 건 마이너스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100도보다 높은 거는 뭐 1, 2, 3, 4, 101, 102, 103, 200, 1000, 만, 억 막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온도가 낮을수록 얼음이 차가워지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니? 온도가 낮은 게 차가운 거죠. 온도가 낮다. 야,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차가운 거죠. 단단하고요. 선생님은 근데 그 온도가 마이너스 100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온도가 90도의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그걸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열평형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야. 자, 뜨겁고 차가운 애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배워요. 자, 그러면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절대 온도는, 자,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뭘 기준으로 하느냐? 입자 운동을 기준으로 해요. 야,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점점 어떻게 돼? 둔해지죠. 그럼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입자 운동이 멈출 때가 생기겠네? 상상이 되니? 그때를 0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왜냐면은 섭씨 온도는 시작점이 있다 없다?
섭씨 온도의 시작점이 있니 없니? 없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뭐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시작을 어디서 할까? 그걸 정해놓은 거야. 그게 절대온도 개념이에요. 왜냐면 시작이 있어서 올라가기만 하면은요, 시작 온도에 시작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과학에서 그거를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주로 켈빈 온도를 많이 써요. 오케이? 그럼 0켈빈이 약 마이너스 273도야. 네. 자, 그럼 마이너스 10켈빈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0부터 시작이에요. 0부터 켈빈 온도는 0부터 1, 2, 3, 4 쭉 올라가기만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야. 온도에 따른 입자 움직임, 방금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요. 온도가 낮으면 입자 움직임이 둔한 거야. 자, 입자 사이의 거리. 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활발해요. 활발한 거.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둔한 거. 오케이? 온도가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열을 할 때요, 물질을 두드리거나 튕길 때에도 구성하는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왜 여기 물이 든 보온병을 신껏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물 집어넣고 막 흔들어 놓고 딱 놔두면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고무줄을 계속 늘었다 줄였다 이 짓을 하고 앉아있어. 그럼 고무줄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자, 이게 뭐야? 충격을 줘가지고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그러면은 열평형에 대한 얘기로 가볼까요? 자, 방금 질문한 게 이거죠. 자,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서로 접촉을 했어요 라는 그런 개념이야. 자, 이때 야, 나는 차가운 아이고 얘는 뜨거운 아이야. 그럼 이 뜨거운 아이와 차가운 아이가 서로 이렇게 쭉 만났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니? 뜨거운 아이는 열을 내보내겠죠. 누구한테? 차가운 아이한테. 차가운 애는 열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나는 차가운 아이였어. 입자 운동이 활발해 두네? 둔한데 열 받으니까 나는 점점 어떻게 되겠니? 활발한 아이가 될 거고, 얘는 점점 열을 뺏기는 거죠. 그럼 온도가 점점 낮아지죠. 둔해지는 거야, 입자 운동이. 자, 이렇게 여기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어. 자, 그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열에너지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열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 물체가 열을 얻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은 애와 낮은 애가, 온도가 높은 애가 낮은 애가 온도 차이가 이만큼 나는 애인데 서로 붙어 있어. 그러면 온도가 높은 애는 열을 뺏기고요, 나가고요. 온도가 낮은 애는 열 받았어. 그래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온도가 같아질 때. 자,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온도가 일정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 체크하자.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 열량이라는 말을 써요. 열량. 열의 양이야. 열량. 오케이? 자,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애는 열을 잃었죠. 온도가 낮은 애는 열을 얻었죠. 그럼 온도가 높은 애가 잃은 열의 양이 있겠지. 온도가 낮은 애는 얻은 열의 양이 있겠지. 두 양이 서로 어떨까? 그렇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같아졌어요. 그럼 어디에 도달한다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자, 온도가 높은 애는 입자 움직임이 활발했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점점 둔해지는 거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받으니까 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자, 열평형에 도달하면 활발한 정도가 똑같아지는 거고요. 오케이? 자, 거리도 그래요. 거리도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었는데 온도가 낮을 때 입자 사이 거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평형에 도달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열평형의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우리 냉장고에다가 음식물 집어넣죠. 자, 냉장고에다 음식물 집어넣는 이유가 뭐야? 자, 냉장고에다 음식물을 집어넣는 이유 차갑게 하기 위해서죠. 왜? 냉장고 안은 온도가 낮지. 야, 내가 36.5도짜리인데 0도짜리 냉장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앉아있어. 그럼 나는 열을 어떻게 되니? 뺏기죠. 냉장고는 열을 얻죠. 그러다가 어디에 도달하겠니? 열평형에 도달하겠죠. 근데 냉장고라는 아이는요, 열을 계속 밖으로 빼내가지고 방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온도를 계속 0도로 일정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나는 열만 계속 뺏겨서 나중에 몇 도까지 떨어지겠어? 0도까지 떨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열평형을 이뤄서 냉장고 온도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자, 접촉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자, 접촉식 온도계는요, 접촉을 해가지고 그 물체랑 열을 똑같이 맞춰줘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살면달걀과 찬물을 열평형 이뤄 살면달걀을 식힙니다. 당연한 얘기죠. 뜨거운 물에 이래요. 그 3분 카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가열하면은 따뜻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평형에 도달하는 예시. 자, 그러면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랬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 온도가 높은 애 열을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그런데 어디 봐, 이 새끼. 저 자연스러워? 뭐야? 자, 그런데 열이 나한테서 얘한테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딱 하니 막아놔. 열의 이동을 막아.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열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자, 단열이 됐어 라는 얘기는요, 열 이동을 막아줬어 라는 그런 뜻이야. 단열의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야? 단열재. 오케이, 단열재. 집 지을 때 단열재 집어넣죠? 이중창. 이중창 그런 것도 있고요. 까는 거, 뭘 깔았까? 그 있잖아요. 그거 있죠? 쭉 눌러가지고 쭉 눌러서 온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 보일러? 뭐 얘기하는 거야 저거? 그리고 매트, 그 매트. 전기장판? 전기장판.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어디 단열이야. 말이야? 계속 천만 찾아니까 그 전기장판도 말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뽁뽁이야, 뽁뽁이. 그렇지, 뽁뽁이도 있고요. 대표적인 아이 또 뭐 있어? 문풍지. 문풍지라든가 아니면 보온병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야. 엄마한테 혼나. 자, 열평형을 이용하는 다른 예. 뜨거운 돌판에 고기 놨더니 고기가 잘 익었어요. 수박을 찬물에 담갔더니 시원해졌어요. 어떤 개념인지 알죠 이거? 자, 생선을 얼음에다 놨습니다. 신선하게 됐어요.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음료를 갖다 놨더니 음료가 시원해졌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평형의 예시가 된다라는 거.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럼 90도랑 100도 합쳤을 때 몇 도예요? 그거는 물질 양에 따라, 물질에 따라 다르고 물질 양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물체에다가 똑같은 그 양이면 95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똑같은 물체에 똑같은 양이라면은 중간 온도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양이 달라지면은 온도가 중간 온도가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물질이 달라도 중간 온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도랑 0도랑 합쳤어. 그럼 50도 돼.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64쪽 한번 해보자. 자, 빈칸에 입자 높은 입자 높은 낮은 온도 둔 멀어. 자, 1번은 O, X, O죠. 자, 2번은 다죠, 다. 됐니?
자, 화살표는 A에서 B로 가죠. 3번의 1은. 자, 2는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열평형. 자, 둔해지고 활발해지고 같아지는 거죠.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바로 넘어가자. 자, 다음 전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전도예요. 전도. 자, 전도라고 하는 거는 자, 열이 전달되어 가는 방식 중에 누구에서의 방식이냐? 전도는 고체야. 고체. 체크. 고체. 자,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체는 입자들이 굉장히 강한 인력으로 단단하게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는데, 고체는 입자들이 강한 인력으로 붙들려 있어.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어떻게 한다? 제자리에서 막 진동운동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열을 가해줬어. 열을 가해주면 이 진동운동이 점점 어떻게 돼? 활발해져요. 강해지죠. 자, 그래서 한쪽 끝에 가열하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옆에 놈을 자꾸 꽝꽝 쳐대. 그럼 옆에 놈도 꽝꽝 쳐대니까 맞으니까 아파. 그래서 지도 열받아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그놈이 또다시 옆에 놈을 쳐. 그놈이 또다시 옆에 놈을 쳐.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가는 거죠. 자, 직접 가열하지 않는 다른 쪽도 온도가 같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숟가락 같은 거 뜨거운 국에다 딱 넣고 있다가 좀 지나면은 숟가락 끝도 뜨거워지는 거. 그런 거가 바로 이 전도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비유하는 거, 열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 친구들이 입자로 있고 공을 전달하는 것을 열 이동으로 비유하면, 자, 전도는요, 열을 옆에 사람한테 계속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자, 전도에 의한 현상이에요. 여기 지금 냄비를 밑에서 가열했죠? 근데 위에도 뜨거워. 오케이? 자, 밑에서 가열했는데 위에도 뜨거운 이유가 뭐야? 전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 자, 난로 위에 주전자 놨어. 주전자 밑바닥 뜨거워져? 그럼 위에도 뜨거워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열 전달 방법. 손난로도 그렇죠.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은 손 쥐고 있어야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열 전도돼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서, 자, 금속은 열 전달이 빠르다 느리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으로 쓰는 거예요. 냄비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밑에만 가열해도 열을 빠르게 전달해서 음식물한테 갖다 주니까 그래요. 오케이? 자, 금속은요, 열 전달이 빨라요. 자, 그러면 금속은 금속이 아닌 물질보다 열 전달이 빨라요. 금속은 구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자, 금속이 아니네. 유리, 나무, 플라스틱. 우리 손잡이 뭘로 썼어? 플라스틱 쓰죠. 또는 고무 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애들이야? 열 전달을 잘 못해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냄비는 열 전달을 빠르게 해야 되지만 프라이팬 손잡이는 손을 잡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최대한 늦게 와야 되겠죠. 안 뜨거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손잡이는 열 전달이 느린 플라스틱이나 나무 등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얘들아, 이거 느껴봤니? 추운 겨울, 영하 한 15도쯤 되는 추운 겨울이. 추워요, 진짜. 자, 추운 겨울에 의자에 앉는 거야. 철로 만든 의자, 쇠로 만든 의자가 있고요, 나무로 만든 의자가 있어. 어디에 앉을까? 나무 의자. 나무요. 왜? 더 따뜻하기 때문에요. 열이 철이요. 있죠. 자, 나무 철. 그러면 지금 바깥의 온도는 15도라 그랬어. 그럼 쇠 의자나 나무 의자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마이너스 28도나. 그 기준이 뭐니? 지금 바깥의 온도가, 지금 이 안의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야. 그럼 너희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온도는 몇 도겠니? 왠지 철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도? 15도인 것 같고.
얘들아 우리 아까 뭘 배웠니? 열평형 배웠죠? 열평형 배웠죠? 마이너스 15도요. 마이너스 15도에 밖에 계속 있었던 애는 결국에는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15도가 되는 거야. 쇠의자든 나무의자든 둘 다 마이너스 15도야. 근데 쇠의자에 똑같이 마이너스 15도인데 쇠의자에 앉으면은 엉덩이 시려 죽겠지만 나무의자는 그러진 않아. 둘의 차이는? 그렇지. 열전도. 열전도. 오케이? 자, 쇠의자는 열전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버려. 그래서 내 엉덩이의 열을 굉장히 빠르게 막 쏙쏙 뺏어가는 거지. 전달하면서. 근데 나무의자는 열 전달을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 엉덩이의 열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안 된 사람 손? 그러니까 쇠의자와 나무의자에서 쇠의자에 앉았을 때 더 차갑다. 왜? 쇠의자가 온도가 더 낮아서 이러면 안 돼요. 결국에 온도는 똑같지만 열 전도 차이에 의해서 쇠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온도를 재보면은 그 나무 의자가 온도가 근데 누가 세우자 만들어요? 예, 그럴 거면 그냥 나무 의자 누가 세우자 만들어요? 세우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매끈매끈해서 정전이 뜨겁고 쇠의자 찾으면 너 죽어. 자, 대류 보자. 대류. 이번엔 대류입니다. 자, 대류라고 하는 거는요. 이번엔 체크하자. 야, 전도는 어느 상태일 때야? 고체. 오케이. 자, 대류는 어느 상태일 때래? 기체. 액체 기체 둘 다. 액체나 기체. 우리 대류 현상 들어봤죠? 네. 대류 현상이 뭐야?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렇게 찬 공기는 아래로 가고 뜨거운 거 위로 가고 차가운 거 아래로 가고. 그렇죠. 그게 대류 현상이죠. 자, 뜨거워진 공기나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요. 식혀진 차가운 애들이 아래로 내려온 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류라고 하는 거는 열 전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액체나 기체에서 열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자, 구성하는 입자가 열을 받아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자, 밑에를 가열했어요. 그럼 뜨거워진 열을 받은 물 입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차가워지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열된 뜨거운 열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열 전달이 되는 걸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아까 전도는 뭐였어? 입자가 열을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입자가 열을 전달하는 개념이었죠. 왜? 입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옆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액체나 기체는 입자들이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뭐라 그랬게? 이제 이동할 수 있다고요. 자, 액체나 기체는 입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류에 의한 현상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냉방기는 위에 달렸고 난방기는 아래 달렸어요. 왜?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 가열한 공기, 이 대류를 이용해서 음식을 익히는 조리기구고, 아지랭이 본 적 있죠? 그죠? 네. 자, 이런 아지랭이 같은 경우에도요, 무더운 날 공기가 데워져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됐니? 죽을 것 같을 때만 나오던데. 그래요. 자, 온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전통 난방 장치인데, 자, 연기는요, 그 안에 이제 불 지피다 보면 연기 발생하잖아요. 그 어디로 가? 굴뚝으로 빠져나가죠. 왜? 대류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야. 그때 방바닥 사이를 이동하게끔 만들어놔. 자, 그래서 방바닥은 전도에 의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그 다음 방바닥이 따뜻해지면 대류에 의해서 방 전체 공기가 역시 또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케이. 이번에는 복사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자, 이번엔 복사예요. 자, 지금 열 전달 방법 뭐 배웠어? 전도, 대류. 마지막 복사예요. 자, 복사는요, 물질을 거치지 않습니다. 물질을 거치지 않고 체크하자. 열이 직접 이동. 그러니까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아니야. 그냥 열이 직접 가는 걸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난로에 가까이 있거나 햇빛 아래에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야. 난로를 피워가지고 이게 난로라고 치면은 난로 옆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거. 그럼 따뜻한 열이 바로 오는 거죠. 이게 복사예요. 알겠니? 자, 근데 교실에다가 난로를 켜놨더니 교실 전체가 훈훈해졌다. 이건 뭐겠니? 대류. 그렇죠. 이건 대류예요. 난로 옆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댔더니 따뜻하다. 이건 뭐예요? 그 뭐냐 그 복사. 이건 복사예요. 난로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받는 거고요. 대류는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난로 옆에 있으면 따뜻하다. 복사. 태양 열을 직접 받으면 따뜻하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이것도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은 거. 자, 열화상 카메라도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복사 열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하는 게 저런 거고요. 벌써 다 했네. 나이스. 67쪽 문제 가보자. 자, 전도 대류 복사가 열 전달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 전도는 고체 상태일 때,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일 때, 복사는 열이 직접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그럼? 복사? 그렇죠. 복사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은 복사열을 내보내고 있다, 안 내보내고 있다? 너희들은 열 가진 놈이야, 안 가진 놈이야? 안 갖고 있다고? 차가운 가지고 있어. 죽어요. 자, 안 갖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36.5도의 일정한 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열이 계속 밖으로 방출되어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사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온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다 복사열을 방출해요. 자, 67쪽 빨리 풀어보자. 자, 움직임 다르다. 뜨거움, 차가움, 복사. 빈칸 채워주세요. XOX 아닌가요? 자, 1번은 XOX예요. 이게 됩니다.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할 수 없어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뭐니?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뭐예요? 그건 열이 직접 가는 거고 입자가 가는 거. 전도. 대류. 대류죠, 대류. 대류가 열을 가진 입자가 가는 거고요. 전도는 열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입자들이. 복사는 열이 직접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번엔 금속이죠. 2번에 금속. 자, 3번에 1은, 야, 1은 액체나 기체고요. 2는 위로, 니은은 아래로. 3번은 위쪽, 아래쪽.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냉방기는 위쪽에 있어야 돼. 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냉방기구나 이게. 자, 4번은 복사죠, 복사. 자, 5번은 전도, 복사, 대류가 되겠죠. 가만 없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야, 찬물하고 따뜻한 물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잉크방울이 퍼져나가겠죠. 자, 이때 누가 활발하게 퍼져나가느냐? 뜨거운 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그딴 얘기고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켰을 때 온도 변화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열평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입자 움직임으로 설명합시다 라고 했는데, 열량계에 찬물을 넣고 뜨거운 물이 담긴 알루미늄 컵을 열량계에 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찬물과 뜨거운 물에 온도 센서를 꽂고요.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찬물은 온도가 낮았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았다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어떨 때야 같아질 때가 생기겠네. 이때를 우린 무슨 상태? 열평형. 그렇죠.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도달한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둔해지는 거죠. 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죠. 열을 받았으니까. 자, 다음.
자, 열전도 비교 실험인데요. 검은색 종이를 붙인 플라스틱판과 금속판을 뜨거운 금속추 위에 각각 올려놓고 열화상 카메라로 두 판의 온도 변화를 보는 건데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금속판하고 플라스틱판에서 금속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열이 퍼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근데 플라스틱판은 열이 옆으로 잘 퍼져나가지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전도는 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금속판이 더 전도를 활발하게 일으킨다라는 얘기죠. 자, 플라스틱판과 금속판의 전도의 방식이 다른 거죠. 열 전달, 전도 방식이 다른 거야. 자, 열 전도는 금속보다 플라스틱에서 더 느리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이고야. 어떤 얘기 계속 그만해. 자,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열을 하게 돼요. 자, 가열을 하게 되면은요, 냄비는 가열되어 바닥부터 뜨거워집니다. 이건 뭐예요? 전도에 대한 얘기죠. 고체에서의 열 전달. 그 다음, 냄비 안에 있는 물은요, 전체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이거는 물의 대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가스레인지 불에서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을 직접 전달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복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캠핑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세막대기에 불을 붙이면, 불에 넣으면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건 전도고, 자, 냄비 아래만 가열해도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거는 대류고, 모닥불 옆에서 따뜻해지는 건 복사고.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없어요. 네, 73쪽까지 해보자. 13분만 버티자. 13분 뒤에 우리 나 아니? 나물 마시러 갈 건데? 13분 뒤에 풀어요 이거? 쉬는 시간이야? 우리 73쪽까지 다 풀어주세요. 이거는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73쪽까지 다 해주세요. 자, 채점하자. 1번에 4번, 만점 있어. 4번 했는데.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자, 여기 틀린 거 고친 것 중에서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손?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 설명하게. 5번. 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A, D 두 물체를 각각 접촉시켰을 때, 자,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A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 C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 D하고 A 비교하면 D가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은 거가 누구겠니? D보다 온도가 높은 C가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 D고요. 그 다음 A고요. 그 다음 B가 되는 거죠. 유민아? 네. 알았니? 네, 알았어요. 쉬운 거야? 네? 쉬운 거야? 네. 또 질문! 반대로 했어요. 이런. 아, 자, 그 다음 7번 보자.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자, 여기서 틀린 거 질문. 10번이 2번이 왜 2번인지. 자, 10번에 보도록 하자. 그래도 아니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니은, 기억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지. 기억 다음에 니은, 니은 다음에 디귿으로 가야지. 여기다 가열하잖아. 기억에다 가열하잖아. 또 질문. 자, 없으면 13번으로 가자.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없습니다. 자, 16번 보자. 충분히 기다린 뒤에 측정한다. 왜 그러니? 평행 열평행. 열평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자, 체온하 우리 몸의 체온계랑 겨드랑이의 체온하고 열평형에 도달할 때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은요. 자, 바닥은 금속으로,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금속으로 만든 거는 열 전달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손잡이를 나무로 만든 거는 열 전달이 느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18번에 대류 때문에 냉방기는 위에 달아야 돼. 왜? 찬 공기는 아래로 가니까. 난방기는 아래,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니까. 그래서 대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실력업으로 가보자. 하신 분들만 채점하세요. 1번에 3,
2번에 2, 나이스. 3번에 4, 정말 4요? 4번에 4, 아, 3번에 왜 4예요? 3번에 왜 4인지 보자. 기억이 아니지? 야, 이거 아까 얘기한 거잖니. 전도율이 나는 전도가 온도는 똑같다 그랬죠. 그렇군요. 온도는 똑같은데 전도가 금속이 더 빠르게 하니까 온도, 우리 입장에서는 내 열을 빨리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완전 일자가 있어요. 있잖아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있잖아. 있을 수도. 오케이.